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회장입니다. 3교시 이어서 4교시 갈게요. 이제 오늘은 특별하게 4교시입니다. 3교시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잘랐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니까 우리 또 이제 반도체뿐이 아니라 이제 지금 IM 부분 쪽하고 이제 CE 부분도 최근 브랜드의 신뢰가 금이 간다고 했죠. 지금 IM 부분, 특히 스마트폰 쪽에 이 스마트폰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게 뭡니까? GOS 논란이었죠. GOS 논란. 한참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웠고 막 이 때문에 좀 난리였죠. 한때 또 게임이 안 돌아간다 해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좀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GOS는 뭐냐? 이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그런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그런 기기 성능을 약간 인위적으로 낮춰가지고 그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아주는 기능이야. 스마트폰이 뜨거워지잖아요. 막 계속 돌리니까. 돌려버리면은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발열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발열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막 과열 생기니까. 삼성전자가 그 최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2 출시했는데 그 GOS를 실행하지 않은 최적의 환경에서 성능을 테스트해가지고 이를 토대로 이제 광고한 대신에 실제 소비자들이 사용할 때는 이 기능을 비활성화해가지고 비활성화하거나 또는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상당히 뿔난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결국 뭐냐, 소비자 기만이다. 그래가지고 거세게 항의를 해요. 항의도 했고 뭐 수천 명의 갤럭시 구매자들은 집단 소송하겠다고 준비하고 나섰어요. 업계에서도 지나친 원가 절감이 이러한 논란을 야기했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그 발열을 막는데 그 방열판을 확충하거나 또 내부 설계 변경을 고려하는 대신에 소프트웨어로 성능을 제한하는 것을 이제 선택해 가지고 원가 절감에 나섰다는 거, 원가 절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종희 부회장이 이제 직접 나서가지고 사과도 합니다. 사과도 했고. 근데 브랜드의 신뢰도는 이미 추락한 뒤였다. 그런 거죠.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유튜버가 있는데 뭐 네모난 꿈인가 하는 그 친구가 있는가 봐요. 8,700명의 갤럭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번 GOS 문제로 추후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기종을 받고 구매할 것인지 묻자 전체 응답자 56%가 뭐 GOS 없는 아이폰으로 넘어가겠다 그렇게 답했고 기존대로 갤럭시를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아이폰도 써봤지만 저는 갤럭시 S22 울트라를 가지고 이제 쓰고 있어요.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타깃층이 되는 팬덤이 흔들렸다 막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뭐 GOS 이슈로 해가지고 일부 소비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삼성전자의 브랜드에 심각한 훼손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애널도 있습니다. 그 삼성의 미온적인 대처가 문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삼성전자가 폰을 잘 팔리고 있어요. 갤럭시 S22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삼성의 그 CE 부분의 그 자체 생산과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죠. OEM 방식이죠. 이런 병행 전략도 뭐 브랜드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 중 하나라고 꼽히는데 예컨대 동일한 그 비스포크 라인에서도 에어컨은 자체 생산이지만은 뭐 식기세척기죠. 이 제품은 중국의 가전업체인 그 메이디가 OEM 방식으로 생산한대요. OEM. 그 삼성전자는 이런 병행 전략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지만은 소비자들은 삼성이란 브랜드를 믿고 구매하는데 사실상이 뭐 택깔이 아니야. 택깔이. 택깔이가 뭐야? 그러니까 동일한 상품에 이제 브랜드 상표나 가격표를 다르게 붙여 판매하는 것을 택깔이라는 거야. 그래서 막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막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일단 그 파란 피로 이제 상징되던 이른바 삼성면의 DNA도 점점 약발이 빠지고 있다. 그러면에도 DNA. 최근 직장인 익명 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삼성전자의 가장 핫한 이슈는 임금 협상이었습니다. 임금 협상. 그 IT 업계가 인재 경쟁에 파격적인 연봉 그 인상에 나선 가운데 삼성은 지난 4월 29일 그제서야 이제 올해 연봉 인상률을 평균 9% 정도 결정했다. 고가차등해가지고 통상적으로 임금 인상을 2월에서 3월 정도에 실시했는데 4월까지 미뤄져가지고 올해가 처음이다 합니다. 9% 정도.
삼성은 그간 경쟁업체보다 한 1.5배 정도 높은 연봉을 유지를 했고 핵심 인재 이탈을 방지해 왔어요. 하지만은 최근에 하이닉스나 뭐 DB 하이텍 등 한국의 경쟁사마저도 삼성전자의 연봉 인상률을 추월하거나 또 동급으로 맞추다 보니까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삼성의 직원 A씨도 그 블라인드 애플리케이션에서 더 이상 업계 1위 대우가 아니다. 하이닉스에 한참 밀리는 급여의 자부심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래, 내가 봐도 그래. 삼성이면은 자부심 더 줘야지. 응? 월급도 많이 줘야합니다. 솔직히 그만큼 일 시키면은 많이 줘야합니다. 업계 최고 보상은 옛말이 됐다고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조직도 늙어가고 있다. 삼성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보면은 40대 이상 임직원의 비율이 2010년에는 11.7%였는데 20년에는 23%로 이제 10년 새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같은 기간에 20대 임직원 비율은 55.7%에서 37.3%로 줄었답니다. 특히 10년째 삼성전자에서 최다 인력을 차지했던 20대 비율이 처음으로 이제 30대에 역전됐어요. 지금 30대가 한 39.6%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점점점 회사가 늘어가는 거 아니냐. 그 내부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고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 하여튼 블라인드 등에서 미래를 볼 줄 모르고 원가 절감에 사람 쥐어짜는 회사다. 경영진이 장기 계획을 갖고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다. 그리고 팡 수준의 엔지니어를 원하는데 문화나 급여 대우는 어느 하나 그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 직원들의 그 부정평가가 줄을 잇는다 합니다. 불만의 글들이 많이 올라온대요. 경제계에서도 최근에 삼성전자 위기 원인을 그 리더의 부재에서 찾고 있고 5월 8일 석가탄신을 앞두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복권을 기대하고는 있어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이 오는 7월 가석방 형기가 만료되지만은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향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그 해외 현장 경영을 위한 출장 때도 일반인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하여튼 그 M&A나 대규모 투자와 같은 중요한 사업을 타진할 때 상대 측에서 실무진보다는 이 부회장과의 만남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도 총수를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나 현장 경영에 걸림돌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삼성전자의 대규모 M&A는 2016년이죠. 그 하만 이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고 이 사이에 인텔과 TSMC가 아주 무서운 속도로 몸집을 키우고 가지고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위기의식을 갖고 돌파구를 마련할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그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고 있고 파운드리에서 그 파격적인 진전이나 의미 있는 M&A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들 입을 모으고 있겠죠. 특단의 조치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고 애플처럼 그냥 적극적인 그런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거나 대만의 TSE처럼 아주 주식의 일부를 그냥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방법이에요.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보니까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앞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가 이제 구조적인 그 레벨업을 하는 방법으로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 그리고 미국 나스닥의 일부 주식 상장,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 등을 제시를 해야 돼. 제시를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했던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 교수분이. 삼성전자는 성장, 뭐 주주 환원, 뭐 주가 레벨업이 모두 가능한 초량 기업임에도 전 세계 반도체 회사 중 그 PER이 가장 낮아요. PER이 가능한데 가장 낮다. 퍼가 가장 낮아요. 자사주를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소각하고 또 미국 나스닥에 또 일부 주식을 상장해 가지고 그 이 사회를 글로벌 관점에서 업그레이드하는 등 그 대만의 TSMC에서 한 수 배워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쓴소리를 하네요. 보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 빨리 자사주도 소각도 하고 진짜 말 그대로 나스닥에다 좀 상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총수가 사면이 돼가지고
좀 더 좀 본격적으로 좀 빠릿빠릿하게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삼성전자가 또 다시 제2의 부활을 또 꿈꾸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처럼 4교시네, 4교시. 4교시 영상 들어주시면 진짜 영광입니다. 편안한 시간 하루 보내시고 나중에 시간 되면은 그때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